신부님, 은퇴식이 뭐 별건가요? 조촐하게 의미 있게 보내드리자고요. 세상에, 은퇴식이라고 하면 뭐 거창한 파티에 줄줄이 선물에 떠들썩한 축하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얼마 전 우리 성당 김 신부님의 은퇴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답니다. 신부님은 30년 넘게 교구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은퇴식은 정말 소박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어떤 성대한 은퇴식보다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제가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1. 신부님의 소박한 삶 그대로 은퇴식에 녹아들다. 김 신부님은 평소에도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셨어요. 낡은 사제관에서 생활하시고 옷차림도 항상 수수하셨죠. 신부님은 은퇴식도 마찬가지로 소박하게 치르기를 원하셨어요. 교구에서 성대한 은퇴식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신부님은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며 손사래를 치셨답니다. 결국 은퇴식은 성당에서 조촐한 미사와 다과회로 진행되었어요. 신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고 신부님과 함께 옛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화려한 꽃다발이나 값비싼 선물은 없었지만 신자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 인사가 넘쳐났어요. 신부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신부님 덕분에 우리 성당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졌어요. 신자들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신부님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지게 느껴졌을 거예요. 2. 신부님의 마지막 가르침, 겸손과 나눔. 김 신부님은 은퇴식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자들에게 겸손과 나눔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신부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신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3. 신부님의 새로운 시작, 응원과 격려. 김 신부님은 은퇴 후에도 봉사와 나눔의 삶을 이어가기로 하셨어요. 시골의 작은 공소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실 거라고 해요. 신자들은 신부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신부님, 어디에 계시든 항상 기도할게요. 신부님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신자들의 응원은 신부님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신부님은 은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으셨고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실 거예요. 조촐한 은퇴식 그 이상의 감동. 김 신부님의 은퇴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은퇴식보다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어요. 신부님의 소박한 삶과 겸손, 나눔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든 은퇴식은 신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은퇴하시는 신부님들을 위해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은퇴식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분명 신부님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은퇴식을 가족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은퇴식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특별해지죠. 맞아요, 맞아. 은퇴식 하면 왠지 회사에서 챙겨줘야 할 것 같고 가족은 그냥 손님처럼 참석만 하는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은퇴식을 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축하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1. 가족과 함께 만드는 특별한 추억, 잊지 못할 감동 선물. 얼마 전 저희 이모부가 은퇴하셨는데 이모와 사촌들이 깜짝 은퇴 파티를 준비했어요. 회사에서 하는 공식적인 은퇴식과는 별개로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거죠. 이모는 이모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사촌들은 어릴 적 사진을 모아 영상을 만들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자. 아빠 항상 존경하고 사랑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감동을 선물했어요. 이모부는 물론이고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죠. 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 가족의 힘.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잖아요. 낯설고 두려울 수도 있는 이 시기에 가족의 응원과 격려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함께 배우고 즐겼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고 저희 가족도 더욱 끈끈해졌어요. 아빠 멋져요. 응원할게요. 엄마, 아빠랑 같이 배우는 거 재밌어요. 가족의 응원은 아버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3.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한 기회,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은퇴식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마련인데 은퇴식을 통해 서로에게 집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얼마 전 저희 외삼촌은 은퇴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니 너무 좋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시간을 갖자. 가족 여행은 서로에게 집중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어요. 은퇴식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게. 어때요? 은퇴식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 하는 공식적인 은퇴식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은퇴식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은퇴식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가족이 같은 상황은 아니겠죠. 하지만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분명 은퇴하는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특별한 은퇴식을 준비해 보세요. 분명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도 가족을 위해 30년을 넘게 희생하고 봉사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어휴, 맞아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헌신은 당연히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은 좀 섭섭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가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그 자체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혹시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 계신 거라면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의 마법. 혹시 옥시토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랑 호르몬,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스킨십을 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면 옥시토신 덕분에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높겠죠. 2. 사회적 지지, 삶의 원동력.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에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사회적 지지가 강할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은 그만큼 든든한 사회적 지지를 얻었을 테니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3. 유전자에 새겨진 이타심, 인간의 본성. 혹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가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해요. 특히 가족이나 친족에게는 더욱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가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어쩌면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적인 행동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보니
가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더욱 와닿지 않나요? 물론 꼭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위한 헌신은 그 자체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책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옥시토신, 경이로운 치유 물질 옥시토신의 놀라운 효능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에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이기적 유전자, 인간의 행동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타심과 협력의 진화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가족의 소중함과 헌신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호련히 나만을 위해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생 이막,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나만을 위해 살아본다. 솔직히 말해서 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혹시 이기적인 거 아닐까?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걱정 마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1. 나를 위한 시간, 재충전과 자기 성장의 기회. 얼마 전 저희 옆집 아주머니는 은퇴 후에 훌쩍 혼자 여행을 떠나셨어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에만 전념하셨던 분이라 걱정도 됐지만 돌아오신 아주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막상 혼자 여행을 해보니 너무 좋았어.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활력을 되찾았지. 나를 위한 시간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과 열정을 다시 깨울 수 있죠. 2. 나를 위한 시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 나를 위한 시간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향상, 우울증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희 할머니는 은퇴 후에 그림 그리기 동호회에 나가셨는데 처음에는 손주들 그림보다 못하다며 쑥스러워 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림 그리기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죠.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어요. 3. 나를 위한 시간,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혹시 나만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나요?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저희 외삼촌은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부부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함께 요리를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아끼게 되었다고 해요. 아내와 함께 요리를 배우면서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됐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지.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는 가족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나만을 위한 시간, 지금 시작해 보세요. 어떠세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 때예요. 나를 위한 시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분명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